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지질, 즉 지방에 대한 이해와 편견 타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이지 나쁜 지방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오메가3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메가3 제품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관련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메가3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러 내용을 읽어보고 더불어 지질에 대하여 공부해보니 요약된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질은 지방, 즉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주로 콜레스테롤이고 왁스 등 이 네 종류가 주종을 이룹니다. 근데 지방이라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가? 중성이 있으면 뭐 양성이나 음성이 있어야 할 텐데 양성 지방, 음성 지방은 어디 있는가? 중성 지방, 지방을 이렇게 표기하는 데는 굳이 중성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결국 중성이란 극성을 띠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은 물에 녹거나 즉 친수성, 물과 떨어지려 하는 소수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연기적으로도 중성입니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플러스 3개의 지방산인데 글리세롤이 약 연기인가 그래서 어떤 중성입니다. 어쨌든 중성지방은 극성으로나 산연기적으로나 중성이라서 중성지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지질은 95%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만이 인지질, 스테로이드, 특히 콜레스테롤 등인데 굳이 중성지방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지질의 종류를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성지방은 지질의 95%를 차지합니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플러스 3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은 중성지방 3개의 지방산 중에 한 개가 인산기와 질소를 포함한 부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 부분이 친수성이고 나머지의 2개의 지방산은 글리세롤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와 다리의 표현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직선의 구조식이 아니고 3개의 육각형 고리와 1개의 오각형 고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해보면은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왁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산은 다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고 불포화지방산은 단일 이중결합 지방산과 다중 이중결합 지방산으로 나눠집니다. 단일 이중결합 지방산은 오메가9이고 다중 이중결합산은 이중결합 종류에 따라서 오메가6, 오메가3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 6, 9를 포함한 기름을 대개 보면은 이렇게 올리브유가 이제 오메가9가 많고 포도씨유가 오메가6가 많고 그 다음에 콩기름이 오메가6가 많습니다. 카놀라유가 오메가9이 많고 참기름이 오메가6와 오메가9이 골고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이 오메가3가
60%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인지질은 세포막 구성 등에 관여하고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과 기타 생식 호르몬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성 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개 중성 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즉 지방산은 지방족 사슬을 가진 카르복실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족이란 지방적 화합물, 벤젠 같은 고리 구조를 가지는 방향적 화합물을 제외한 유기화합물을 지방적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방향적 벤젠계를 제외한 유기물쯤 되겠습니다. 지방산은 한쪽은 카르복실기, 또 다른 한쪽은 메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하는 기가 카르복실기라서 카르복실기에서부터 탄소수를 카운트해서 물질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지방산은 탄소에 수소가 모두 결합한 포화지방산과 탄소에 수소가 부족한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며, 포화지방은 단일 결합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수는 카르복실기를 포함해서 카운트하지만은 이중 결합을 정해주는 오메가 방식은 카르복실기 옆에 탄소부터 알파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수의 길이에 관계없이 알파, 베타로 나와서 제일 끝에 메칠기에 있는 탄소는 오메가로 부릅니다. 화학에서 오메가 명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메가는 그 지방산에서 탄소의 수가 끝이란 말입니다. 그리스 말 혹은 기독교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방산의 탄소 원자로 매기기는 여기 카르복실기에서 탄소부터 1번, 2번, 3,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18번까지가 진행되고, 오메가 번호,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쭉 나가지만은 이게 오메가가 18번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일 끝은 오메가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부터 오메가에서 1, 2, 3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메가 지방산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 번호가 붙기 때문에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소는 18개, 이중결합은 3개이고 이중결합의 시작이 세 번째이므로 C18, 3 쓰고 오메가 3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오메가 3는 메칠기에서 세 번째부터 이중결합이 처음 나타난다는 뜻이고, 오메가 6는 6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처음 나타나고, 오메가 9은 9번째 탄소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중결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포화 지방의 탄소수는 주로 14개에서 22개 사이가 주류이고, 이것을 긴 사슬 지방산이라 하고, 탄소수가 더 적으면은 중간 사슬 지방산은 8개에서 12개, 탄소수가 더 적으면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 하는데 탄소수가 6개 이하입니다. 6개, 4개 이렇게. 그리고 탄소수가 24개 이상이면은 아주 긴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되게 긴 사슬 지방산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류인 긴 사슬 지방산을 보면은
22개의 탄소가 있으면서 세 번째부터 이중결합이 생기면은 이론상으로는 탄소가 22개니까 C22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세 번째부터 시작하면은 오메가3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오메가 이중결합이 2개면은 C22에 2 오메가3이라고 적어주면은 탄소수 세 번째부터 이중결합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는 5에 두 칸씩 띄어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이라도 6개가 되면은 C22, 6, 오메가3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중결합 7, 8개가 거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에 카르복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카르복실기가 작용하는 지역에 이중결합이 잘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22에 6,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DHA입니다. 요 N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N-3인데 그 오메가 법에 따라서 오메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주로 오메가로 많이 씁니다. C22에 6 오메가3란 말은 오메가3가 세 번째 탄소에서 시작해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중결합이 처음에 아홉 번째부터이면은 오메가9로 적는데 대개 탄소가 6개에서 21개 정도라서 두 번째인 오메가8이 안 생기므로 대개 오메가9는 한 종류뿐입니다. 바로 올레익산입니다. 이거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50% 정도가 올레익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결합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은 오메가 3, 4, 5, 6, 7, 8, 9, 10, 11 등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제일 많은 것은 대개 3, 6, 9이고 뭐 4, 5, 7, 8, 9 등은 잘 없고 오메가 7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포화지방산은 오메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즉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메가 0으로도 표시해도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포화지방산, 카프릴산, C에8 그 다음에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산도 C12에 제로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불포화 지방산을 그냥 전부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어쨌든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에 대하여 명명법도 알아보고 대강 알아봤는데, 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대개 고체 상태로 불포화 지방산은 액체로 존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화 지방산은 먹으면 체내에서 굳어짐으로 나쁜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소고기 단백질은 상온에서 고체니까 먹으면 혈관 속에서 단백질이 다 고체가 되고 빵이나 밥 등도 고체 상태인데 먹으면 혈관 속에서 글루코즈가 다 딱딱하게 빵처럼 굳어버린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오류에 갇혀 사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 유명해졌다가 금방 쓰레기처럼 사라져 간 것을 모르십니까? 몇몇 인플루언서들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부는 맞겠지만 대다수 잘못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거리낌없이 전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의하면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식품들의 지방을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는 한 종류만 지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포화지방산이고 황색이 단일 불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초록색은 오메가6, 파란색이 오메가3입니다. 결국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불포화지방산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소고기 기름, 돼지고기 기름, 또 돼지고기 기름은 45%만 포화지방산이고 나머지 55%는 다 합쳐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게 들깨기름이 사실은 포화지방산이 가장 적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식물들이 포화지방산도 있고 불포화지방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포화지방산이 과연 나쁜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돼지고기의 지방산을 보면은 지방산을 보면 도리어 불파 지방산이 더 많습니다. 소고기도 거의 반반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돼지고기가 포화 지방산만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식물들의 기름을 보면은 포화 지방산은 아주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는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왜 포화 지방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가? 그것은 당연히 진화의 결과이며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산의 장점은 무엇인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의 단점은 무엇인가? 불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걸로 얘기하면은 포화지방산의 단점은 안정적의 반대, 잘 쓰기가 어렵다. 불포화지방산의 장점, 단점이 불안정하단 말은 장점으로서 빨리 쓰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급적 안정적인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불포화지방산도 있지만은 좀 적게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식물성 기름을 고쳐야 하려고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만드는가? 당연히 돈도 벌겠지만은 안정성 때문입니다. 보관하기가 쉽고 덜 상하기 때문입니다. 불포화지방들은 대개 산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많은 동물지방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흡수된 후 대사도 원활하고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지방은 흡수가 어려워 설사 위험이 많고 보관이나 조리 시에 변질, 산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패하게 되면은 유해 성분이 생기거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포화지방은 성분의 구조가 균일하여 정렬도 잘 되고 잘 뭉쳐져 있어서 녹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온 17도 기준으로 고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불포화지방은 구조가 불균질하여 정렬이 잘 안 되어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불포화지방은
수소가 빠진 자리에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불완전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하나인 것보다 이중결합이 5개, 6개 되면은 아주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9은 이중결합이 하나뿐인데 오메가3가 되면은 이중결합이 보통 5개 혹은 이 DHA는 이중결합이 6개가 됩니다. 즉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한다면은 오메가9은 금방 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오메가3는 불포화도가 높아서 얼지 않거나 아주 낮은 온도에서 겨우 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동물, 즉 어류가 DHA나 EPA, 즉 오메가3가 많은 이유는 그 고기들이 찬물에서 얼지 않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것입니다. 참치, 고등어, 가다랑어 등은 찬물에도 있지만은 또한 잠을 안 자는 어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동물이고 하니 적시적시 써야 하는 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지에 소, 돼지 등은 육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낮에도 휴식을 하면서 쉬기도 합니다. 이런 동물에게는 천천히 써도 되는 포화지방산이 유리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산패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너무 많이 있으면 도리어 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 불포화지방산은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닭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단일 결합이 없고 불포화지방산은 단일은 1개, 닭가는 2개에서 6개 정도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9, 오메가6, 오메가7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의 상태에서 포화지방산 기름들은 고체를 유지하고 불포화지방산 기름들은 액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들의 지방의 어느 점은 포화지방산은 높고 그래서 고체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적으면은 좀 빨리 얼게 됩니다. 어느 점이 높아서. 그렇지만은 이중결합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어느 점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비교해 보면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쪽은 육지 동물들, 덜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들이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쪽은 심해의 찬물에 열심히 움직이는 동물들이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이중결합이 많은 지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이 다 필요하고 불포화지방산에는 필수 지방산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섭취가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산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불포화지방산을 찬양하고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관리하기 어렵고 산패하기 쉬운 필수 지방산 및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이나 어류로부터 보충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몸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동물 지방에서도 포화지방 및 불포화지방이 충분히 있으므로 너무 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화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